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에서 대구 시민을 향한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요. 5년간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하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친박단체들도 일제히 유영하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저 정치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박심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서 미소 띈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온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2심 전심이었다면서 5년간 힘든 시간을 함께한 유 후보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밝혔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유영하 예비 후보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질 것이라며 유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40여 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오늘 대구에서 유영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을 5년이나 그 곁을 지킨 유 변호사는 이미 믿음과 의리의 소중함을 보여줬다며 약속을 지킬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저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이 전직 대통령 파리 선거로 변질됐다면서 자신의 SNS에 대구시장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란 글을 올리며 사저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장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정치적 언급을 삼가고 사저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후견인을 직접 자처하고 나서면서 사저 정치 논란이 대구시장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지금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키움을 상대로 2022 시즌 홈 개막전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프로야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관중 제한 없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마음껏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게 돼 야구 팬들의 기대도 큽니다. 야구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건 기자, 대구 홈 개막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 파크 라팍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는 막 7회 말을 맞춰서 8회 초에 들어섰고요. 삼성이 키움에게 0대1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원정 5연전으로 치러진 시즌 초반 3승 2패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경기에도 에이스 뷰캐넌을 선발로 내세워 홈 개막전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100% 입장이 3년 만에 가능해진 개막전을 맞아 라팍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팬들은 오랜만에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프로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는 이제 커피만 자리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치킨이랑 맥주도 같이 먹으면서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홈 개막전이 열리는 라팍에는 모두 10,000명에 가까운 관중이 몰렸습니다. 야구장 열기는 시작 전부터 함께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입장 규정도 사라졌고 현장 구매도 가능해지며 경기 시작 2-3시간 전부터 야구장으로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육성 응원은 금지됐지만 다양한 현장 응원이 경기 전부터 이어졌고 취식도 허용되면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야구 팬들도 많았습니다. 신난 건 팬들만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분해 매점에는 음식과 맥주를 사려는 팬들로 줄이 늘어섰습니다.
무관장으로 시작했던 2020년과 제한된 관중 입장이 허용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인데요.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상 회복이 야구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지역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대구는 3대1, 경북은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김대권 현 수성구청장이 단독 신청을 해 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모두 24명이 신청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시장 공천 신청자가 14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고령과 칠곡은 각각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북의 평균 경쟁률은 4.7대1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가 추가되면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대구시장에는 서재현 전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이 단독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공모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과 후보 추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인데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대구 9,224명으로 어제보다 500명 정도 줄었고 경북은 1,385명으로 900여 명 줄었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대구 15명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1,038명입니다. 경북은 18명의 사망자가 더 나와 누적 93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69.3%, 경북은 49.4%로 비교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격리 치료자는 대구 86,627명, 경북이 68,253명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변동성이 더 커진 국제 유가 상승이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나 했더니 이제는 유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고령의 한 윤활유 제조업체입니다. 윤활유는 자동차를 비롯해 기계, 풍력발전,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에 활용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7% 수준으로 한 해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가파르게 오른 물류비가 원인이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재료의 80%를 차지하는 석유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판매 비용은 그대로여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원재료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의 가격이 평균 약 40~50% 정도 가격이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원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제품의 단가 인상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 영업이익 측면에서 많이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집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에 이르면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유업은 23.5%, 철강 5.3%, 화학제품 4.8%, 건설업 1.2%의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상승 여파로 소비자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대구 4.3%, 경북 4.9%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수준에서 유가가 10% 정도 더 오를 경우 대구의 소비자 물가는 0.49%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57%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기여도가 높은 유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취약업종인 석유화학과 도소매 그리고 음식점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가는 그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 상승폭을 더 높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그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 탄력성이 큰 최하위 생산업체, 다시 말하면 2, 3차 협력업체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가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원자재 공급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번 주 내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북의 벚꽃이 모두 활짝 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마저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 입구 용현지로 가는 길입니다. 길 양쪽 배 늘어선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리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길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파란 하늘과 연분홍빛의 벚꽃이 어우러져 화사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팝콘처럼 피어오른 벚꽃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벚꽃은 대부분 만개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쯤에는 서서히 벚꽃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만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면서 다시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현재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표됐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이 불어들 것으로 보여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는 날씨가 따뜻해질 때마다 부는 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번 주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6도에서 15도 보이며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포근하다 못해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화요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가까이 오르며 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건조함 속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이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 9도, 영주 6도, 경주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구 27도, 영주 25도, 경주 28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쑥쑥 올라가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 전망됩니다. 다음 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화요일까지는 고온 현상을 보이다 수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큰 일교차 속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서 체온 변화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교육감 선거에 나선 마숙자, 임준희 두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두 후보는 최근 만나 교육 개혁을 이루고 임종식 현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교육감 예비후보로는 마숙자, 임준희 두 명이 등록해 있고 임종식 교육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78.6으로 지난해 3분기 73.4보다 5.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대구의 지수는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 대전,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신한은행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1에서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